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당신의 설명이 어려운 이유, 이런 조언은 필요 없다, 착각을 없애자, 의식과 표현은 이렇게 바꾸자, 표현 연습을 하자, 설명력을 높여라, 듣는 사람의 세계관을 몸으로 느끼자, 마지막으로 두뇌 스트레칭을 하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설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압구정동에 갔거든요. 압구정동은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있어서 나름대로 익숙한 곳이지요. 익숙하기는 하지만 고등학생들이 가는 가게는 잘 모릅니다. 압구정동에서 이전 직장 동료와 술 약속이 있어서 여러 가게를 찾아봤는데 저는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해도 중심가는 별로여서 도산공원 방면으로 갔어요. 이 내용을 보면 명확한 주제 없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 번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시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용이 난잡하고 어려운 표현은 없지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정보가 모두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지, 빠진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제를 모르면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으며 지금의 화제가 무엇인지 주제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제, 말, 논리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며 설명이란 학교 수업이나 프레젠테이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친구와의 대화나 설명서나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상황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알기 쉬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설명에 사용되는 단어는 무엇인지, 설명에 나오는 논리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때 필요 없는 조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기입니다. 비유는 추상적인 이론이나 듣는 사람이 경험한 적 없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데요. 비유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머릿속에 그려보기 쉽고 내용의 깊이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알아듣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를 보면 나그네는 구름 같은 존재이다. 아내는 내게 공기와 같은 존재이다. 라는 예시는 추상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부지런하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근육 트레이닝과 조깅을 거르지 않는다. 나는 진하게 끓인 라면을 좋아한다. 예를 들면 라면 가게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는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추상적인 비유보다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3자에게 점검을 받아라입니다. 자신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운지 어떤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땐 타인에게 확인시켜 수정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점검을 받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타인의 힘을 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제3자에게 매번 점검을 받는 것보다는 우선 자신의 설명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착각을 없애자입니다. 설명은 한 번만 하면 된다. 상대방이 한 번 납득했다면 이제 그 설명은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했어도 반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독일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20분 후에는 42%를, 1시간 후에는 56%를, 하루가 지나면 74%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즉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면 앞으로 돌아가서 이해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식과 표현입니다. 알기 쉬운 설명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의식과 상대방에게 맞춰 표현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의식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설명을 어떻게든 이해시키려는 마음과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고 싶다, 이해시키고 싶다라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에게 맞춤 표현이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아이나 어른, 친구 등 상대방에게 맞는 설명이나 말투는 무엇일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이해시키고 싶다라는 의식과 표현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알기 쉬운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표현 연습입니다. 첫 번째로 한 문장이 길다인데요. 예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학 시절에는 이과 계열의 학과를 전공했었는데 사회에 나온 후에는 그 기술이나 지식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하는 친구와 좀처럼 예약하기 힘든 유명한 음식점에서 회사를 빨리 마치고 이른 시간대에 식사를 하러 갔다. 이 내용을 보면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중간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내용처럼 한 문장 속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넣고 짧은 문장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식어입니다. 예시를 보면 어릴 때부터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 생각만 하던 타입으로 남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늘 친구들 무리에 끼지 못했던 내가 다음번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나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식어구가 많아지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처럼 수식어는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설명력을 높여라입니다. 어려운 설명을 할 때 듣는 사람은 듣고 있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불안을 느낍니다. 따라서 어려운 내용이나 처음 듣는 내용을 설명할 때는 나중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니 차차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 단계에서는 몰라도 상관없다는 안심을 느낀다면 듣는 사람은 설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설명을 마친 후에는 정리와 되돌아보기를 꼼꼼하게 실시해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오래 기억하지 못하므로 설명한 것을 자주 되돌아보고 정리하면 듣는 사람은 정보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듣는 사람의 세계관을 몸으로 느끼자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다르듯이 어른과 아이는 눈높이가 다르므로 당연히 보이는 세계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갈색 빌딩을 가리키며 설명을 해도 아이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아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땡땡씨는 입사한 후로 계속 경리부 소속이었다지. 그러면 영업은 처음이니까 영업 준비는 상세하게 설명해야겠지. 이렇게 자신에게는 상식이지만 지금까지 다른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뇌 스트레칭을 하자입니다. 외국어를 변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굳이 외국어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어로 한번 사용한 후에 익숙해지면 특별히 거부감이 없어지고 마치 우리말인 양 계속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를 보면 아웃소싱은 외주 위탁, 어카운트빌리티는 책임, 어젠다는 검토 과제, 디퍼짓은 보증금 예치금, 프라이어리티는 우선순위.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설명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며 이는 매우 효과적인 두뇌 스트레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